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전직 4선 국회의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범민주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광주 전남에서만 4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인데요.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낼 대통령의 취임식을 맡게 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이라는 의미가 또 박주선 의원님이 맡으셔서 좀 남다르게 됐습니다. 예. 제가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 민심을 파악하고 또 민심이 바라고 원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있다고 당선자께서 저를 평가해 주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인을 여러 번 뵌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국정 철학과 가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누구보다도 그 양반의 국정 운영 방향과 목표, 지향점을 잘 알 테니까 그걸 좀 결합해서 예. 대통령 취임 준비 및 취임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저는 사실 좀 벅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양을 좀 했었는데 예. 당선인께서 거듭 요청을 하셔서 제가 수락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좀 미랄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도 취임식이지만 취임사까지 관장을 하게 되면 취임사에 담길 내용도 이제 가치 메시지 이것도 이제 당선인과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우선 그 공정과 상식, 그 정의와 법치, 통합과 화합 이런 것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예. 지역 균형 발전, 세대, 지역 또 이런 갈등과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맥락으로 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계 전문가 또 경륜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서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취임사를 좀 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의 분위기도 어떤 기조로 준비를 할지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 국민들에게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탄생 출범을 국민들은 축복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한없는 봉사를 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했었던 약속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킨다. 예.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한대의 봉사를 한다. 그런 정신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좀 잡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원들끼리 토론을 좀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울려서 좀 따뜻하기는 합니다만은 장소나 규모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역 수칙도 지켜가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차질 없는 준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에 박주선 위원장 이름도 거론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만한 능력이나 경륜이 갖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데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작은 미랄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사명과 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제가 바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이 평가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걸 기대하거나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대선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 뭐 간소한 득표 차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 의사로 결집이 됐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각 후보들이 각자의 다른 정책을 제시를 했고 또 국민들은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바라는 그런 의사 전달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이제 초대 법무비서관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청와대도 좀 잘 아시는데 그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제 거듭 공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예. 지금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비서관으로 재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는 관부가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또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해서 그 수석 역할을 제가 했는데 그때 법무비서관은 다 민정이랑 인사를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친인척, 사정, 법무, 공직기강 다 제가 했었고 예. 인사위원회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그런 자세로 이 민정수석은 권한은 없고 무한한 사명과 책임만 있다, 또 의무만 있다 이런 자세로 가지 않으면 탈법과 또 일탈도 많고 또 그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또 국민을 이렇게 봉사하기 위한 국민의 사정과 실상을 좀 파악해가지고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호가호위 대통령을 호가호위 해가지고 권력기관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오용을 하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인사검증을 했지만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까 그럼 민정수석 역할이 뭐냐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민정수석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만 지금 표출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윤 당선인께서 공약을 하셨던 걸로 생각되는데요. 민정수석실은 폐지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그 기능은 어느 부서가 갔든 또는 두 개 이상 부서가 권한 분산을 하든 간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필요하다. 예. 민정수석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만 있으면 저는 그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혹시 검찰을 직접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일종의 이제 버퍼링 지대, 완충지대 역할도 했었는데 그게 뭐 필요 없다 이러는 거 아닌가? 아이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사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또 요청을 하고 개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과 사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이 절대 필요하죠. 오히려 당선인께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면서 또 민주적 통제를 받아가면서 자율적으로 기강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엄연히 특별감찰관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척의 비위 탈법 위법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그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있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정된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연기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 이런 이제 속보가 나와 있어서 이게 아마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특히 이제 또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이다. 이런 예측 뭐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약간 그 양측이 신경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속보입니다. 예. 내용을 몰랐고. 예. 뭐 양측에 무슨 독대를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끼리 뭐 말씀 나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좀 조성이 좀 덜 됐나 아니면 자료가 미비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혹시? 저는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는 것이 맞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80이 넘은 고령에다가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시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얼마 전에 사면을 했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인데 그렇게 감옥에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국가의 위신과 체면으로 봐서도 뭐 적절치 않지 않는가. 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사면권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사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기가 되면 이 공공기관 인사권 가지고 좀 늘 신경전이 있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제 임기 말이니까 인사가 좀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임기 말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부득이 공석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가지고 인사를 당연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면 이제 후임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인사권 행사하는 건 몰라도 독단적으로 물러날 대통령 임기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여기서 그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진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